조작된 내란, 그렇죠? 좌파들에 의해서 네, 조작된 조작된 내란이다. 내란이고 이 실체를 그러니까 내란의 비상계엄의 내란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더 본질적인 문제, 네. 그거를 덮어씌우는 그 반체제 세력 자체가 이미 오. 오래된 내란을 주도한 그런 세력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아, 이번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예,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내는 책을 만든다고 아, 네. 이렇게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 원래 주특기가 이제 또 각본 없는 언제나 제가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막 이렇게 그 방송에서 전화기를 한마디 하면 이제 영향력이 커져서 그런지 네. 온 때문에 좀 잘라가지고 네. 저희 한마디를 가지고 전체 맥락이 아니라 막 언론에 있잖아요.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에 갔는데 또 뉴스 또 나왔더라고요. 네. 또 뭐 어째 토요일 날 또 그저 뭐 윤곽근 어째 갔는데 또 뉴스 나오고 막 이렇게 잘려가지고 잘못 또는 왜곡 악의적으로 막 보도되고 그것이 복사대가 계속 옮겨 다니니까 네. 전환길이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보도되기도 한데요. 제가 쌤께 뭘 여쭈고 싶냐면은 미국에 있을 때 네. 사실은 우리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아까 그 제가 이제 이런 자유로운 스타일이라는 뜻이고요. 네, 네, 네. 뭐라 하든 말든 저보고 뭐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뭐 정치인 표현을 쓰라하는데 저 싫다고 그냥 요거도 먹더라도 저는 할 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여쭈어 보시면은 미국에 있을 때 제 이제 교수님께 제가 와닿았던 게 이거였죠. 현재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은 결국은 문영배에 의해서 파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고, 그렇죠.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그분들은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그리고 김용현 장관은 징역 30년, 기타 뭐 이렇게 참군인들까지도 결국은 이렇게 갇혀 계시는데요. 이런 속에 제가 미국에서 교수님 이런 거 여쭈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재명 체제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이재명이 끝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끝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고, 교수님께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예, 그렇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랫동안 그들은 준비해온 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역시 그 일환이었다. 따라서 이걸 이재명 끌어내리는 것도 역시 이재명을 끌어내린다고 되겠느냐? 이미 우리나라 안에 깊이 파고든 좌파들의 세계, 너무나 깊이 곳곳 여러 기관, 권력기관에도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지방에까지도 조직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현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전환길은 좀, 이제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거 되겠나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이재명의 정권의 진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권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전망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88년도에 네네. 양동환 교수님이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썼어요. 그때 뭐라고 양동환 말했냐면 교수님의 우익은 죽었는가. 우익은 죽었는가. 네. 그런 글을 이제 현대공론에 썼는데 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이미 벌써 전두환 정부가 이제 노태우 정부로 이렇게 전환될 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올림픽 할 때. 공안기관들이 상당히 살아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뭐라 하냐,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좌익 정권이 들어서서 공산화의 체제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민간 우익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이제 40년이 다 돼 가는데 예상대로 됐네요. 예상대로 됐을 뿐 아니라 그때 그들이 이미 사회 속으로 90년대 이후에 사회 속으로 이제 노동계, 언론, 교육, 뭐 법조 다 진출을 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네네.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체제 전복, 정부 전복을 위한 이제 횡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현재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럼 막 아주 심각한 대로 많이 왔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 막바지 완성 단계에 왔죠. 그래서 진짜요? 그때 교수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이런 표현 하셨거든요. 이미 우리는 공산화로 가는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예, 그렇죠. 그 표현을 예. 하던데 맞습니까? 근데 현재 이제 제가 그때 이후 이재명 정권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네.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제 체제를 부수는 작업이 아주 심각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재명 정권은요. 예. 그래서 삼권 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네네.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인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라든가 뭐 네네. 예를 들면 문재인이라든가 네. 이재명이라든가 이 한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 이 파괴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엄청난 세력의 그들을 제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그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네네. 국가를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네네. 마차도라는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권 능력이 이미 없다. 벌써 수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네. 마을까지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아, 지방까지. 지방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 어떤 연계된 카르텔 속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에 이어지는 27년간의 친중 좌파 정권이 네, 네. 완전히 국민들 속에 뿌리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마두로를 이번에 체포해 왔지만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드리게스인가요? 네. 부통령을 일단 일시적으로 해놓고 그렇죠. 미국이 개입해서 서서히 바꿔가겠다는 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면 네. 마을입니다. 마을. 우리나라요? 예, 마을. 지금 베네수엘라가 왜 그리 됐느냐 하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권력을 장악할 때 네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네네. 중앙 권력만 장악하면은 모든 그래, 걸 끝난다. 정권을 장악하는 그렇죠. 걸로 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모델은 네. 전혀 달랐어요. 달랐어. 뭐냐면은 그 좌파 뭐냐면은 팬덤 그룹이라 네네. 해야 되나 그 차베스를 적극 옹호하는 그런 그룹들로 하여금 네. 그 지방의 마을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들이 뭐냐면은 권력을 갖고 그들이 또 분배권을 갖도록 경제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주민들에게 분배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당장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정권 교체하더라도 예, 예. 이미 너무 뿌리 깊이까지 좌경화 그리고 공산화됐기 완전히 때문에 마을을 장악해가지고 네. 중앙 권력은 중앙 정치를 하고 네. 지방에 있는 그 권력은 네. 지방의 주민들을 장악하게 해서 네, 네, 네. 완전히 뭐냐면 유권자를 네. 자기들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그 나라의 보통 마을 권력을 완전 싹 장악해 버린 거예요. 정권을 장기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았고 눈에 띄는 충돌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도 내부에서 기준을 바꾸고 해석의 방향을 조정하며 권력이 작동하는 통로를 하나씩 장악해왔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권력의 장기화를 노리는 전략은 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제도 속 정치로 진행됩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석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인물을 교체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장악하면 방향은 유지됩니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는 합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항을 늦추고 문제인식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권 장악의 핵심은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법, 행정, 언론이 각자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기준과 인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지 않지만 일단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힘을 가집니다.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선거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선거 이후에도 유지되는 구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반대 의견을 제도적으로 무력화하는 관행이 핵심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정치적 경쟁은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집니다. 언론의 역할 변화는 체제 장악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비판과 검증보다 방향 제시가 앞서고 사실 전달보다 해석이 강조될 때 정보 환경은 빠르게 왜곡됩니다. 특정 프레임이 반복되고 다른 시각은 주변화되며 국민은 제한된 선택지만 접하게 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